안녕하세요. 염그림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농구의 미래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선수가 떠오르시나요? 오늘 이야기할 선수는 화려한 덩크나 과장된 쇼맨십보다 묵묵하게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식어버린 한국 농구에 대한 관심에 불을 지피고 있는 한국 농구의 현재이자 미래인 선수인데요. 올 일본 리그 우승의 주역이자 MVP, 바로 이현중 선수입니다. 이현중은 농구 집안에서 자랐어요. 어머니는 전직 농구 선수였고 아버지는 고등학교 농구 지도자였죠.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농구를 접했지만 부모님은 처음엔 농구 선수의 길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농구 선수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치열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보통 부모님들은 본인이 경험했던 그 분야에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내 자식은 좀 더 편하고 나은 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인의 길과 다른 길을 갔으면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비단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음악가로 성공한 분들도 내 자식은 이거 안 시킨다라는 인터뷰를 종종 본 것 같네요. 하지만 이현중은 스스로 부모님이 걸었던 농구의 길을 선택했고 그 길에 대한 책임까지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청소년 대표팀 시절 한국에서는 잘하는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국제 무대에 나가서는 처음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경험은 오히려 이현중 선수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그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그건 NBA, 국경 없는 아시아 캠프. 해외 진출의 가능성을 본 그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더 큰 무대로 나가기로 결심하죠. 한국에 있으면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는데 왜 굳이 나가냐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현중은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안 가면 평생을 후회할 것 같아요. 부모님은 말렸지만 결국 믿어주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 책임도 내 몫이다. 어쩌면 이 말은 이현중 선수 커리어 전체를 설명하는 문장처럼 느껴지네요. 농구를 시작한 것도 해외 진출을 하는 것도 모두 본인의 의지였죠. 어찌 보면 그는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엄청난 고집불통이 아닐까 싶어요. 남이 어쩌고저쩌고 떠들어 봐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 하는 마인드로 말이죠. 이현중은 슈터입니다. 농구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연습 때 편안하게 쏘는 슛은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어요. 근데 시합 중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항상 내 슛을 방해하는 수비가 있고 시합 중이기 때문에 숨이 차고 수많은 관중들이 보고 있죠. 그런 다양한 방해 요소를 고집스럽게 골대 하나만 보고 연습 때 감으로 던져야 하는 그의 슛 메커니즘은 아마도 이런 고집스러운 성향이 있었기에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현중은 NBA 드래프트를 앞둔 시기에 안타깝게도 워크아웃 과정에서 큰 부상을 당합니다. 선수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갇혀 있으면 결국 모두 손해라고 생각했고 더 강하게 돌아오면 된다라는 문장을 가슴에 새깁니다. 목표가 컸기 때문에 지치기보다는 더 독해질 수 있었다는 그의 말은 저는 참 인상 깊었어요. 재활을 마치고 그는 그 호주 리그의 우승까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죠. 더 많이 뛰고 싶고 더 치열한 환경 속에서 성장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 다음 그가 선택한 무대는 일본 B리그였습니다. 여러분은 일본 B리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저는 처음에 B리그라고 들었을 때 A리그도 아니고 B리그면 2군 리그인가?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사실 지금의 일본 B리그는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거의 최고의 농구 리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거의 일본 농구는 기업팀 중심의 리그와 프로 리그가 갈라져서 갈등을 겪었었는데, 심지어 어떤 이유로 국제농구연맹 피바로부터 중징계까지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본 축구 J리그의 기반을 만든 가와부치 사부로라는 사람이 리그 통합을 주도하면서 2016년 현재 B리그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죠. 철저한 승강제 시스템, 최첨단 아레나, 엄청난 관중 동원력 등이 뒷받침되었는데요. 류큐 골든킹즈나 뭐 치바 재즈 같은 B리그의 인기 구단들은 평균 6천에서 8천 명 이상의 관중을 모읍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 슬램덩크 영향도 있고 농구 월드컵 흥행,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까지 이어지면서 현재 일본 농구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해 있어요. 조금 더 덧붙이자면 그 B리그는 그 세 개 리그가 있거든요.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 그래서 지금 1부 리그는 그 최상의 리그 24개 팀이 있고, 2부 리그는 14개 팀, 그리고 3부 리그는 이제 프로와 세미 프로가 합쳐진 그 리그예요. 근데 이현중은 이제 B1 무대 1부 리그에 속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뭐 B리그라서 2군 리그 이런 거는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이현중 선수는 B1 무대에서 증명해냅니다. 이현중 선수가 소속된 그 나가사키 벨카는 창단 5년 만에 B1 리그 우승을 차지하고, 이현중은 그 파이널에서 맹활약을 하며 한국인 최초로 챔피언십 MVP라는 기록을 세우죠. 그 이현중 선수 인터뷰를 보면 좀 대단한 게 뭐냐면, 그런 성과를 이룬 뒤에도 스스로에게 10점 만점에 6, 7점밖에 주지 않았어요. 자기는 이제 수비가 더 빨라져야 하고 공격 면에서도 스스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가 NBA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목이 마른 것 같아요. NBA는 지금 B리그보다는 뭐 높이는 말할 것도 없고 수비도 더 타이트할 것이고, 뭐 시즌 중에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그 선수를 다른 팀으로 보내거나 그냥 리그에서 퇴출시키는 일이 부지기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진짜 고트가 되기 위해서는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태도는 농구 팬으로서 너무 장하다고 해야 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결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만 이현중은 아직도 성장해야 할 부분만 바라보는 선수처럼 보였습니다. 나가사키 벨카의 모리마 감독 역시 무조건적인 칭찬보다는 냉정한 피드백을 주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수비가 부족하다, 더 만들어주겠다, 뭐 대신 더 혼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이현중 선수가 이 팀을 선택하는 이유였고, 그런 환경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편안함보다는 성장 가능성을 선택하는 선수. 이게 이현중이라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같아요. 이현중이라는 사람의 단면을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몇 개 있는데, 그 지난 중국전 에피소드였습니다. 네, 경기 전날 그 현지에 막 뉴스들이 쏟아지는 걸 봤대요. 그래서 1승 1패만 해도 한국은 잘한 거다. 중국이 몇 점 차로 이길지가 관심사지, 뭐 한국이 이기는 거는 안중에도 없다. 뭐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집에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에 있는 집기를 다 때려 부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열이 받아 있는 상태에서 중국 원정길을 떠났는데, 그 현지의 운영 문제로 원래 지원되기로 했던 경호팀의 지원이 차질이 생기면서 공항에서 발이 묶인 거예요. 그리고 막 팀 미팅, 몸 푸는 시간까지 제대로 확보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분노가 배가 돼서 들어간 경기장에서 그날 이현중은 3점 슛 9개를 꽂아 넣으며 7년 만에 중국 원정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현중은 단순히 해외에서 뛰는 선수가 아니라 한국 농구의 자존심까지 함께 짊어진 선수라고 느껴지네요. 왜 그런 경우들 보잖아요. 격투기 경기 전에 막 분노를 표출하거나 관심을 이끌기 위해서 막 거친 발언을 하는, 또는 뭐 상대 선수와 눈싸움에서 막 괜히 강한 척하고 경기도 아닌데 막 때리고, 그런 선수가 이제 실제 경기에서 져 터지고 경기 후에 얌전한 고양이가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 반대로 이현중 선수는 그런 경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분노를 경기력으로 발현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전에서는 패배하게 됐는데, 이현중이 이대성에게 제가 에이스인 게 문제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해요.
이현중은 그 시합에서도 30점을 몰아넣었거든요. 일반적으로 난 30점이나 넣었는데 여기서 뭘 어떻게 더해?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 패배의 이유를 이제 본인 스스로 본인 안에서 찾는 걸 봤어요. 그리고 국가대표를 같이 뛰었던 여준석 선수는 이현중 선수를 이렇게 평가해요. 그는 완벽한 리더다. 가끔 경기 중에 나사가 풀린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코트에서 같이 뛰면 즐겁다라고 합니다. 그 나사가 풀려 있다라는 게 좀 웃긴데 평소에는 조용하고 좀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경기에 들어가면 미쳐 있다라는 걸로 저는 해석했거든요. 한때 좋아했던 문장 중에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이젠 즐기는 사람은 미친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문장으로 바꿔야겠네요. 그런 이현중 선수에게도 이제 외로움이란 게 있어요. 타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경기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느껴지는 그 공허함과 쓸쓸함이 이제 가장 크다고 말을 해요. 어쩌면 해외에서 도전한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감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이제 환호하고 그렇게 함께 하다가 적막한 집에 돌아오면 이제 반겨주는 이 하나 없을 텐데 이현중 선수의 성격상 아마 집에 와서도 편하게 쉬지 않고 지난 경기를 복귀하거나 그 다른 농구 동영상을 보고 벤치마킹 하면서 연구할 것 같은데 이런 성향이 그러니까 그 끊임없이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한번 번아웃이 오면 진짜 세게 오거든요. 만약 가족이 생긴다면 이런 부분들을 약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부디 좋은 분을 만나서 좀 안정감을 느꼈으면 좋겠네요. 이현중 선수는 NBA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를 케빈 듀란트로 꼽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플레이 스타일도 비슷하고 자기 역시 점점 그 사기캐가 되고 싶다라는 그 갈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듀란트는 키가 2m 8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가드처럼 플레이를 해요. 내외곽을 넘나들면서 그리고 미들슛이나 3점슛 성공률도 상당히 높아요. 전 서장훈 선수, 지금은 이제 서장훈 방송인이 2m 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서장훈은 우리나라 국보급 센터라고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2m 7은 이제 빅맨 사이즈인데 듀란트는 서장훈보다 큰데 가드처럼 플레이하는 거니까 이제 말도 안 되죠. 근데 이현중의 키는 2m 2cm고 이현중 역시 그 외곽슛을 주 무기로 하고 있어요. 빅맨의 신체에 가드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현중은 한국의 듀란트로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뽑은 것 같아요. 또 같이 뛰고 싶은 선수로는 이제 빅터 웬만야마를 꼽았는데 요즘 아주 대세죠. 2m가 넘는 가드와 2m 25 정도가 되는 센터? 그러면 2m가 그렇게 큰 키가 아니게 느껴지는데 진짜 같이 뛰면 재밌겠네요. 그런데 웬만야마도 정통 센터가 아니라 그도 이제 가드처럼 플레이한다는 것도 진짜 재밌네요. 참 NBA는 외계인들의 집합소인 것 같습니다. 이현중의 플레이는 얼핏 보면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아요. 엄청난 개인기나 화려한 쇼맨십보다는 어딘가 좀 힘을 빼고 플레이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보다 보면 그 자연스러운 움직임 속에서 상대의 흐름을 무너뜨리고 경기를 서서히 지배하죠. 이현중은 막 그 괴성을 지르면서 자신을 증명하는 타입이라기보다는 묵묵하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며 결국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선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의 최종 목표는 여전히 명확합니다. NBA에서 살아남는 것. 단순히 진출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오래 살아남는 선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크게는 대한민국 농구는 결코 약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래서 이현중의 농구는 단순히 스포츠가 아니라 도전 그 자체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도전에 온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가 주목하고 있어요. 이현중은 지금 소속되어 있는 나가사키와 끝났어요. NBA 도전을 이어가기 위해서 계약을 짧게 가져간 거고 NBA 도전을 이어가는데요.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나가사키는 이현중 선수와 재계약을 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NBA 도전도 응원했다고 해요. 뭔 소리냐면 우리는 이제 너의 도전을 응원한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도전에 실패하면 다시 우리와 계약하자. 너의 자리는 비워놓겠다. 라는 입장이라고 했어요. 이게 사실이던 아니던 그만큼 나가사키도 이현중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네요. 그 이현중이 그 아시아 쿼터제로 뛰는 선수거든요. 아시아 쿼터제로 뛰는 선수에게 이렇게 애정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나가사키에 들어가고 싶은 선수들이 줄을 섰을 텐데 말이죠. 참고로 그 아시아 쿼터제는 외국인 선수 제한과 별도로 아시아 선수에게 추가 출전 기회를 주는 제도인데 그 좀 더 많은 아시아 선수들에게 그 기회를 주는 제도인 것 같아요. 여튼 이현중에게 농구란 이란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농구는 제 인생입니다. 그 말이 참 단순한데 이현중이란 사람을 가장 명확하게 잘 설명하는 문장 같네요. 부디 그가 NBA에 입성해서 제2의 손흥민, 아니 제1의 이현중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염그림이었습니다.